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을 해봐야 될 것은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코드를 직접 적고 컴파일을 시키고 인터프리팅, 그러니까 실행까지 해볼 수 있는 개발 도구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러한 개발 도구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 이러한 개발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이클립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클립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울트라 에디트, 에디트 플러스, 뭐 제이패드 프로 이러한 것들 다양한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이클립스가 나오면서부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이 도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쪽도 학습을 하시게 되면 웹 쪽 관련된 내용도 배우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글립스라든지 혹은 인텔리제이와 같이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시게 되면 더 유리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얘네가 단순히 글자를 적을 수 있는 코딩 공간이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단순한 뭐 노트패드 정도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러한 기능을 하는 도구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개발 도구는 개발자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로 이클립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코딩을 위한 도구는 뭐 노트패드가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대신 작업하기는 힘들겠죠. 글자 적고 저장할 때 확장자명 바꾸고 컴파일할 때 명령 프롬프트 가서 컴파일 시키고 실행할 때도 명령 프롬프트에서 하고 뭐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패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뒤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노트패드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이클립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자라는 거고, 이러한 이클립스와 같은 도구를 IDE, Integration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다라고 해서 IDE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IDE를 사용하면 개발이 좀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 아시면 될 거고요. 자바의 대표적인 IDE는 이클립스하고 인텔리제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인텔리제이 쪽입니다. 근데 얘는 유료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는 아직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클립스에서도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것, 뭐 특별한 어떤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우리가 개발할 때 많은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인텔리제이 쪽인데요. 일단 우리는 무료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는 eclipse.org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버전별로요. 이 교재를 완료 짓고 새롭게 이클립스 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교재를 작성할 당시에는 마르스라는 버전이 최종 버전이었는데 현재는 네온 버전인가?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떠한 버전을 설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설치한 후에 실제 우리가 코드하는 개발 소스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건데요. 이러면 나중에 시스템을 포맷하거나 재설치를 할 때 워크스페이스만 따로 보관해서 다시 재배포하면 되니까 좀 유리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오라클 페이지는 그대로 놔두고 eclipse.org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eclipse.org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 있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옆에 보면 다운로드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네온이라는 버전을 다운로드 바로 할 수 있도록 64비트 다운로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링크가 떠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죠. 아래쪽 링크에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개발 버전의 IDE를 다운로드 받아라. 혹은 자바 디벨로퍼, 순수 자바죠. 그 다음에 CC++ 디벨로퍼를 위한 거,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한 거, PHP 개발자 등등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한테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거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라는 건데요. 근데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여하튼 학습을 하셔야지 자바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을 때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버전의 ID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API가 좀 더 포함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64비트, 저는 지금 64비트로 쓰고 있으니까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들어가 보시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면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되겠죠. 자, 여하튼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받아둔 것을 다시 우리 쪽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운로드스라는 곳에 제가 이클립스를 미리 받아놨고요. 얘를 우리가 설치한 자바2의 인스톨 파일스, 인스톨 파일스에 얘네들을 복사를 안 해왔네요. 앞서서 doc 두 개가 있었죠. 복사를 해왔는데 루트에다가 복사를 했군요. 다시 자바2에 보면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압축 파일은 압축 파일, 이 zip 파일이잖아요. zip 파일은 설치 파일이었기 때문에 설치 파일 쪽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루트 상에는 인스톨 파일스하고 자바 fx 도움말, 그 다음에 자바 doc 도움말, jdk 파일만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인스톨 파일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일단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축을 해제할 겁니다. 얘도 압축만 풀면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7zip으로 압축 풀기. 이클립스를 압축 풀면 그 압축 파일 속에 또다시 압축 해제된 파일 속에 또다시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를 복사해서 바깥쪽으로 빼실 필요 없이 이 이클립스 안에 실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클립스를 복사하신 후에 얘를 java2라는 요 영역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 나면 인스톨 파일스 안에서 압축 해제한 건 의미가 없죠. 삭제를 할 거고요. 나중에 깔끔하게 삭제를 해야 되네. 파일 이름이 너무 길어서 삭제를 할 수가 없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아예 명령 프롬프트에 삭제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 자, 하시면 지금 이 루트 상에서 보이는 거는 이클립스라는 이 폴더가 보이고요. 여기에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코드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고, 그 다음 인스톨 언더바 파일스, 얘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얘는 fx에 대한 도움말, 얘는 자바에 대한 도움말, 그리고 실제 자바를 실행시키기 위한 jdk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키실 때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해서 하단에 여기 바로가기 이쪽 영역에다가 이렇게 옮겨 두시는 것도 실행하실 때는 유리하실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내용 정리하고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폴더를 따로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면 자바2에 그냥 이메일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기 폴더 해서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라고 그냥 할까요? spacs 스페이시스.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 두고 나중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이클립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그 타겟 디렉토리를 요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 둘 겁니다. 해서 워크스페이스까지 만들어 두었고요. 자, 이번 라운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자바란 그죠?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동작을 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근데 고급 계열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는 게 자바였죠. 자, 두 번째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트란 컴파일러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일 경우에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를 어느 정도 기계가 쉽게 빨리 번역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로 변환해 주는 게 컴파일러다 라고 했었고, 자바 명령어로는 자바 C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컴파일러를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인터프리트라는 것은 자바를 실제로 자바로 코딩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환된 그 파일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이 인터프리트는 자바라는 명령어로 인터프리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C 가지고 컴파일 시키고 자바라는 걸 가지고 인터프리팅 시킨다. 그러면서 실행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JR와 JDK 차이점 아시겠죠? JR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실행 환경만 있습니다. 즉 인터프리트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JDK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과 인터프리팅 시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게 JDK입니다. JDK 설치 후에 환경 설정해야 할 것과 이유는 무엇일까? 자, JDK 설치하고 나서 환경 설정 뭐 있었죠? 그렇죠. 클래스 패스 자바 언더바 홈 이거 패스라는 게 있었죠.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우리가 패스라는 걸 했었는데 패스는 자바 명령어 계열에 보면 자바나 자바 C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나요? 설치한 폴더까지 이동을 한 후에 실행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우리 OS 상에서 어디에서든 자바 명령어들을 쉽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패스를 설정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였고, 그렇게 패스를 설정하다 보면 경로 때문에 이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별명을 하나 만들고 닉네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바가 실제 설치된 곳의 위치까지만 잡아주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설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애를 사용할 때 %자바 언더바 홈 %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코드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어느 위치에 있든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클래스 패스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네요. 자, 자바 API를 위한 다큐멘테이션은 그냥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문, 도움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나 API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압축만 해제해 둔 상태고요. 얘 설치하면서 자바 fx 것도 함께 설치를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IDE란 그 인테그레이션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란 무엇이냐? 그렇죠? 통합 개발 환경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모장 정도 수준의 글자 적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자바로 코드를 하면 컴파일도 시키고 실행도 시키고 웹브라우저도 열고 데이터베이스랑 접속도 하고 하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그 도구 안에서 이클립스라는 도구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는 뜻이고,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와 같은 도구가 있다 라고 했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그 다음 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해보겠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자바가 어떠한 기초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라운드 1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